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게 바로 자원 외교죠. 그런데 정작 MB 정권 시절의 자원 외교 실태를 따져봤더니 현재까지 추산되는 자원 외교의 손실만 무려 56조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56조 원에다가 앞으로 더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면 그 액수는 감히 예측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공기업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 5인방으로 알려진 MB정부 실세들까지로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노영민 의원을 모시고 MB정권의 자원외교 그 실태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우선 애청자들께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자 우선 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MB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사업으로 지목된 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날이라고 하죠.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 최종 매각이 됐는데 총 투자액 2조 원대에 대비해서 100분의 1 수준이 200억 내외로 알려졌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원래 네. 하베스트는 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제 두 개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네, 회사 네. 분야가. 그런데 그 석유공사가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부분은 업스트림 쪽만 계약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갑자기 하베스트 측에서 그 다운스트림 그 정유 공장까지 네. 그 인수를 해달라 이렇게 그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청취자들이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네. 잘 모를 수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업스트림이라면은 네. 그 원유를 개발하고 네. 그 하는 탐사하고 하는 쪽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원유를 정제해서 정유해서 네. 예, 그 이제 기름으로 만드는, 만드는. 예, 휘발유나 이런 네, 걸 네. 만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과정이.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네. 당시에 석유공사의 그 강영원 사장은 석유공사법에 네, 네. 그 정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원래 석유공사법에 네. 석유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유 사업은 네. 이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경제성도 없는 부분이고 네네. 도저히 저것은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귀국을 했죠. 네네. 귀국한 이후에 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최경환 장관이 네. 그 법에 의해서 네. 그 공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환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네. 인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적어도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네. 부분이다. 그 법적으로 그 법률을 위배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경환 장관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최경환 장관이 그 증언에 의하면 네. 동의한 것은 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 강영원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와가지고 네. 증언한 바에 따르면 예. 동의한 것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됐죠. 네. 이제 그 계약한 금액이 네.
감사원에서는 1조 3천억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 석유공사에서 1조 1천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석유공사 측의 주장이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1조 2천억이라고 1조 1천억으로 예. 매입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것을 1조 1천억에 매입을 하고서 네. 그 이후에 네. 운영자금, 네. 시설자금으로 또 거의 1조가 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 2조가 투자가 된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시설 투자하는데 4억 3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4억 3천만 원 달러가 시설 투자에. 시설 투자인데 예. 이게 총 비용인가요? 아니면 예, 총비용. 총비용.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요번에 이제 매각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매각을 들어갔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200억 원. 네, 달러도 아니고. 예, 원래 좀 잘 됐으면 200억 달러가 됐어야 되는데 네. 200억 원에 예. 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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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더니 이제 그 하루 있다가 네. 그 석유공사가 아니다. 음. 350억 원에 네. 팔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 발표 그 계약 내용을 보면 네. 그 땅이 한 58만 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네.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 가격을 700만 달러로 땅을 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유 공장입니다. 예, 예, 예.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것을 예. 고철로 넘기는 줄 알았어요. 통째로. 네, 통째로 그 고철로 해가지고 무게 달아가지고 네. 그냥 고철로 파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땅하고 공장을 제로로 재산 가치를 1원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래서 제가 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 200만 달러는 뭐냐? 네. 200억 원은 뭐냐? 예, 예.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어떤 정유 공장이니까 예, 아, 재고가 기름. 기름이 재고가 있지요. 그다음에 네. 매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네. 있으니까 예, 예. 요그 매출 채권과 재고가 네. 한 700억이나 뭐 8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음. 그 공장에 페인트 칠해주는 돈 무슨 돈을 다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쪽에 네. 그러면 그걸 다 제하니까 네. 한 200억 남더라고요. 어. 근데 이 200억조차도 저는 뭐 마지막 정산할 때 네. 그 철수하기 위해서 할 때는 아마 거의 못 가져올 것이다. 근데 한 푼도. 석유공사는 왜 350억 석유 원이라고? 왜 350억 원이라고 했냐 하면 저하고 석유공사 발표 사이에 이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이에 재고가 늘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장이 와가지고 네. 사실 200억이라는 것도 우리와 석유공사가 크로스 체크해서 서로가 확인한 금액이에요. 네. 200억도. 200억도 우리가 예. 임의로 제한한 게 200억이라고 한 것이 아니- 아니고 예. 저희 의원실과 석유공사가 크로스 체크를 그 회계 저기를 네네. 크로스 체크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금액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350억으로 늘었다고 해서 왜 늘었냐고 했더니 예. 재고가 늘었다. 이틀 사이에 생산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니 내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했다. 네. 재고가 늘어나려면 투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원유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 갔느냐. 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네. 이 아웃풋만 생각하지 인풋을 생각 안 하는구나. 예. 내가 보기에는 200억에서 크게 아마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더 이상 반론 없이 그냥 반론 없이 돌아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2조 원대를 투자한 이 사업에서 200억 원이나 350억 원이나 도낀 객긴 아닙니까? 아니 2조 원대를 투자를 했으면 4조 원은 찾아와야지. 그것도 뭐 아니 그러면 다 100번 양보해서 2조 원 투자했으면 뭐 손실이 최대한 막아서 2조 원까지는 챙겨와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손실 세상에 많이 봤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반토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는 보니까 반토막이 아니고 백토막이에요.
딱 100토막이 나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를 딱 건졌는데 네. 그것도 가져올지 못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국민들이 소득세니 심지어 담배세가 또 오르겠는지 어떤지 이런 상황에서 세금들 박박 긁어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된 투자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는지 알았는데 엉뚱한 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선 VIP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직접 체결한 MOU에 의한 투자 실패 사례가 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언론 사상 팟짱이 제일 처음 노영민 의원님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실태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흔히 네, VIP 자원 외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재직 중에 음.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뭐냐? 네,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높았던 것이 자원 외교다.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요. 네, 대통령이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 자원 개발과 관련된 MOU 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때만 되면 가가지고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기만 하면 FTA 체결하고 오듯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가기만 하면 MOU를 자원 개발 MOU를 하고 왔어요. 들어왔어요. 맞아요. 예. 이게 VIP 자원 외교가 네. 총 몇 건이냐? 몇 건이나 됩니까? 45건입니다. 45건. 예, 이 중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28건이고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네. 이상득 의원이 특사로 그렇죠. 특사로 대통령을 많이 대리로 나갔어요. 해서 한 것이 11건입니다. 네. 그리고 한승수 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해서 가서 네. 체결한 것이 4건이고요. 네. 그리고 외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음. 체결한 게 2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5건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45건 중에서 39건을 네. 아주 독식을 했죠.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관별로 보면 네. 석유공사가 7개, 네. 가스공사 관련이 3건, 음. 광물자원공사 관련이 35건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MOU의 내용은 네. 금융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MOU가 1건입니다. 그리고 소위 그 어떤 그 정보 교류라든지 네. 어떤 교육 협력이라든지 네. 이런 MOU가 9건입니다. 예. 이것은 뭐 그 어떤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 네. 탐사와 개발을 위한 MOU가 35건입니다. 탐사와 개발. 이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35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네. 현재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성과 없이 종결된 것이 29건이나 됩니다. 29건이요. 성과 없이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종결된 한 푼도 못 건지고 종결된 것이 29개. 네. 진행 중인 것이 6건입니다. 네. 그래서 참 놀랍죠. 저희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골라 해도 이렇게 그 탐사하고 개발해도 전부 안 되는 것만 하는지 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다. 먼 날까지 가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진행돼야 먼 날까지 가지요. 종결됐으니까 먼 날 갈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계속 중인 6가지가 뭐냐 하면은 네. 석유공사가 3건이고 예. 광물자원공사가 3건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예. 광물자원공사 3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계속 중인 겁니다. 네네. 한 건이 호주의 코카투 유연탄광 사업에 대한 네. 지분 투자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분 투자지만 네. 호주 입장에서 볼 때는 외자 유치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네. 한 뭐 광물자원공사는 한 120억 했고요. 네. 동서발전이 한 또 한 115억 했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 예. 2007년부터 했고요. 네. 동서발전은. 네.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2009년부터 했어요. 한 5년 뭐 7년씩 됐는데 네. 지금까지 배당금이 예. 제로예요. 제로. 예? 예, 제로. 이거는 돌아가는 탄광에 예. 지분을 투자했는데 네, 이거 네. 생산 광구거든요. 네, 탐사 광구도 아니고 개발 네. 광구도 아니고 네. 생산 광구인데 네. 배당금은 제로다.
말이 도대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간 이렇고요. 예. 하나가 그런 거고요. 네. 계속 중인 겁니다. 네네. 또 하나는 남아공의 잔드콥스 히토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이건 뭔가요? 예. 이게 이제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탐사 광구입니다. 히토류. 네. 그랬는데 네. 2011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예. 279억을 투입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예. 2011년에 했으니까 2012년 예. 4월부터 예. 그러니까 2년 6개월 전부터예요. 예. 예. 지금까지도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다. 예. 아니 진짜 이것에 대한 탐사한 게 2년 6개월도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도- 아직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말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검토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개 이런 걸 보면 네. 나중에 보면 슬그머니 철수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그 경험으로 보면. 그렇겠죠. 네, 또 하나는 그린랜드의 희귀금속 공동 탐사인데 네. 이거는 아주 규모가 작고 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주 소규모인데 네. 그것도 올해 1차 네. 탐사가 종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건 워낙 뭐 미미한 음.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석유공사 건이 3건이 있는데 네. 이게 큰 건들입니다. 음. 이게 대형이에요. 네. 예. 첫 번째가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 사업입니다. 음. 이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 사업에는 네. 현재까지 네. 총 거의 1조 정도가 이미 투자가 돼 버렸습니다. 1조 원. 예.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2007년 정도부터 예. 시작됐죠. 네. 그런데 서명 보너스가 2,114억 원이고요. 서면 보너스요? 서명 보너스? 예, 이게 뭡니까? 좀 네. 뭐랄까요? 그 약간 좀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제3세계가 네. 자기들은 개발할 자본과 기술이 없을 때 네. 자기 자원을 외국한테 이 탐사권을 넘길 때 네, 예. 사실은 좀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예, 예, 이게 예. 이제 그 개발이 개발이 아주 그 유력하고 네, 네. 정말 뭐 그 이게 반드시 그 될 것 같다. 네, 네, 네. 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뭔가 센 게 있다. 뭐 있을 거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런데 2억 달러가 나갔어요. 이걸로 서명 네, 보너스로만 서명 보너스로 2억 달러. 2억 달러가 나갔고 이제 기투자 보상이 한 77억 원이 있고요. 예. 여기는 원래는 SOC 건설을 21억 달러를 해주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21억 달러. 달러를 예. SOC를 건설해주기로 네. 약속을 했었어요.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7년 계약 당시에 2008년입니다. 2008년. 예, 2008년 계약 당시에 11월. 네. 예, 2008년 11월인데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SOC를 그 나라에 네. 그 발전소도 지어주고 변전소도 지어주고 공항도 뭐 이렇게 해주고 네. 도로도 닦아주고 네. 다 해주는 겁니다. 21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네.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명박 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그때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마어마한 이라크에 유전을 뭐 갖게 유전을 되는 줄 갖게 알고. 되고 뭐 예. 예,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광구가 우리가 받은 게 3개 광구거든요. 네. 하울러 광구, 바지안 광구, 상가 사우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처음에 5개 받았죠. 근데 2개는 반납했고 그다음에 네.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지금 3개가 있는 3개가 거. 있는데 예. 바지안 광구는 탐사 실패,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사우스 광구는 내년 말이면 예. 우리가 관권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발견 못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2개가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광구입니다. 네. 또 하나가 하울러 광구인데 네. 이것은 스위스 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예. 우리는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광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탐사를 성공하지 못했고 네. 기간은 종료가 돼가오고 있고 네. 그런데 네. 우리가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지분만 일부 들어간 하울러 광고는 네.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나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하여간 뭐 엄청난 대형 유전이 터진 거예요. 터졌다 뭐 이런 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울러 광구를 선택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먼저 석유공사가 예, 그 하울러를 하자.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소위 상가사우스하고 하울러 둘 예, 중에 하나를 예, 운영광권으로 하고 예. 하나는 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당시에 우리 그 젊은 피 우리나라의 그 석유공사에 있는 젊은 피들은 전부 하울러 광구를 우리 운영 광구로 하자 네, 네, 했답니다. 네. 예, 예.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땅들.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상가사우스 선택을 주장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뭐 당연히 예. 직급이 높은 예. 노장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큰일 났잖아요. 네, 네. 운영권이 2개인데 하나는 반납했죠. 하나는 내년 연말이면 끝나죠. 네. 이게 무슨 SOC는 21억 달러씩 건설해 처발주고. 주기로 했죠. 처발랐죠. 뭐 서명 보너스도 뭐 막 2억 2억 달러나 달러나 줬죠. 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당시에 계약했을 때 네. 직후에 제가 이라크를 갔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7년에 갔었습니다. 2007년에 예.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이게 또 처음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때에 네.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네. 아주 이라크 정정이 아주 복잡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후세인 전쟁, 예. 전쟁 중이었어요. 예, 이라크가.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지금은 자치정부지만 후세인 치하에서는 거의 그 테러 집단의 처럼. 규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쿠르드 민족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쿠르드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터키와 이라크에 걸쳐서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소위 이제 미국이 후세인을 칠 때 그 이라크 내에 있는 쿠르드족 이쪽 노동자 정당이 미국 편을 들어선 거예요. 미국 편을 딱 들으니까 미국은 이라크 내의 한 지역이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군 주둔도 필요 없고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인정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한 거죠. 네. 자치정부의 예. 어떤 그 권한을 예, 부여한 예,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석유공사가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서명 보너스도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주고. 그런데 예. 이라크 헌법이 이런 지하 자원은 네. 중앙 정부가 관할하게 돼 있어요. 이라크 중앙 정부가 네. 그런데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지방 아니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 대통령은 사고치고 왔죠. 네. 그러니까 이라크 중앙 정부가 석유공사를 네. 블랙 리스트에 딱 올려요. 그래서 이라크 중앙 정부가 이것 예. 역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직접 서명한 MOU. 예. 그래서 석유공사는 블랙 리스트에 딱 올라가지고 네. 이라크 공항에 딱 내리면 추방이야. 입국이 안 돼요. 입국이 안 돼요. 블랙리스트가 오른 회사의 직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도 이라크가 이게 자원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꿉니다. 네. 무슨 법을 바꾸느냐? 예. 가스공사법을 바꿔요. 가스공사는 가스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석유공사가 석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네. 가스가 석유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이라크에서는 석유공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예. 못 들어가잖아요. 예. 가스공사가 석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요. 이라크에서는 니들이 석유 사업해라. 응? 석유공사는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예, 사고 이명박 친 대통령 걸 때. 국회가 막아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 치고 온 걸 국회가 AS해준 이런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정부는 돈은 다 받아먹고 만약에 쿠르드가, 중앙 정부가 이것을 허용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네. 그랬더니 뭐 답변을 못 해요. 제가 그때 쿠르드에서 그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석유장관 다 만났는데. 만났고 우리 대사관에 예. 그 직원을 제가 배석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게 2007년이면 지금 벌써 7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돈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절대로 돈 계약대로 보내면 큰일 난다. 예. 어? 예. 그리고
늦춰라. 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야지. 섣불리 우리가 계약한 대로 21억 달러를 정말 다 SOC 건설에 투자하면 다 니들 석유공사는 파산한다. 다 제가 그랬어요. 날릴판이네. 다 석유공사는 파산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때마다 막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잘 안 보내고 예. SOC 건설을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쿠르드 자치정부가 그러면 니들이 SOC 건설하지 말고 그 돈을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가해요. 해약 압박하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대로 21억 다 투자해라. 그렇죠. 그 계약서를 계약서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갔다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그게 아니야. 네. 그래서 막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2년 8월에 네. 재계약을 합니다. 어. 재계약을 해서 어디랑요? 쿠르드라고.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예, 예. 재계약을 해서 예. 수정 계약을 하는 거죠. 네. SOC 투자비의 규모를 21억 달러에서 네. 11억 2,500만 달러로 줄입니다. 반으로 깎았어. 반으로 깎았어요. 그래서 큰일 하셨네. 이 부분은 제가 큰일 했습니다. 그때 전쟁 중에 네. 제가 그 이라크에 한번 그 진짜 참. 무서웠어요. 갈 때. 네,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이라크에서 이라크를 이쪽 지역을 아르빌 네, 공항으로 네. 가는데 예. 딱 내리니까 예. 그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온몸에 다. 거의 그냥 방탄 무장한. 무장 뭐 이렇게 씌우는데 예. 아주 그 거푸집 같은 거를 온몸에 씌워가지고 간신히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바깥으로. 세상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예.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대통령이 이렇게 이라크 쿠르드 가서 센 사고를 쳤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장윤선의 팟짱.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뿐만이 아니고 네. 우즈벡이 있어요. 네, 네. 우즈벡에서 페르가나 그리고 치나바드 광구 사업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석유공사는 뭐 계속 중입니다. 하는데 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탐사 결과 네. 경제성 없음으로 판명이 돼서 지금 철수 시작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투자된 돈은 얼마인가요? 이건 많지는 않아요. 현재 한 뭐 그 80억 원대 아마 탐사비가 한 83억 원 들어갔고요. 네. 탐사적이니까 네. 여기는 섬역 보너스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이제 철수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게 이제 그 소위 VIP 네. 자원외교에서 예. 그 계속하고 있다는 6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광물자원공사 3건 말씀드렸고 네. 석유공사 3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쿠르드 하나 말씀드렸고 지금 우즈벡 네. 이게 우즈벡 하여간 뭐 계속 중이라 그래서 넣습니다만 네. 철수를 지금 이제 네. 시작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유명한 아랍에미레이트 탐사 광구입니다. 예, 이게 UAE. 이거 엄청났었죠. 엄청났어요. 예, 조선일보에 대통령께서 뭐 몇 바닥씩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뭐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뭐 UAE. 우리도 이제 중동에 대영 유전을 갖게 됐습니다.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벨벨 소리 아주 다 뭐 나왔어요. 대단했어요. 맞아요. 이게 총 투자액이 1조 5천억. 여기는 뭐 그냥 말만 하면 다 조예요. 응?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보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또. 근데 지금 이게 3개 광구인데 네. 2개 광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이제 1개 광구에 대해서 지금 탐사를 들어갔어요. 네. 탐사를 들어갔는데 기초 탐사 그것도. 예. 그래서 참 이것마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참 계속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알 수 알 수 없는 게 이제 요거 네. 정도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는 뭐 2건은 성과 없이 종결됐고요. 네. 한 건은 그저 우즈베크의 네. 그 수르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여기 그 자금 조달 MOU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 뭐 그건 뭐 없고요. 이렇게 보면 네. 도대체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시간만 남으면 외국 나가가지고 자원개발 MOU 체결했는데 네. 진행 중인 게 딱 6개인데 45개를 체결해가지고 네. 그 6개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런데 돈은 또 돈대로 다 쏟아붓고 야, 아주 그러면 대한민국 이게 돈 많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28개, 이상득 전 의원 특사로 나가서 한 게 11개. 그래서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가 체결한 게 39개. 예, 45개 중에서 45개 중에 거의 다 90%. 90%를 거의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는 거의 제로 수준의 아유, 뭐 꽝이죠. 다름 아니다라는 예, 거고 예. 피해액은 지금 뭐 그 조 단위로 넘어가죠. 조 단위로 그렇죠? 예. 이미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그 도네이션을 엉뚱한 데다 하셔. 예. 좀 국내에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참 이렇게 예.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추산된 게 56조 원 가량입니다. 이 돈이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 애들 뭐 저 반값 등록금 이런 거 하고도 남을 돈 아닙니까? 그럼요. 이 세금만 제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뭐 지금 복지 논쟁 뭐 세금을 뭐 담배값을 올리네, 주민세를 올리네, 온갖 세금, 서민세금을 막 올린다고 난리 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돈인데 이걸 정말 그야말로 국부 유출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최초로 여러 가지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음. 사실 이 자원 쪽에 대해서는 네. 한 5년도 더 됐습니다. 지금 추적을 하고 네. 그 자료를 아. 수집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한 5년 정도 됐고 네.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주장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대통령 외국 나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 전문가들 도움도 받지 않고 있고 네. 이게 아니 청와대가 무슨 자원 개발하는데 무슨 그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 자원 개발은 이게 투명해야 됩니다. 성공불융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그 실패하면 예. 그 융자 해간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이게 성공불융자거든요.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쪽은 또 브로커의 세상이거든요. 브로커. 예, 브로커들이 다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데 제가 보면 대통령도 그 외국 가가지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 참 창피, 망신도 많이 당해요. 망신.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MB 망신. MB 망신. 예. 카자흐스탄의 음. 보셰콜 구리광산에 네. 대해서 소위 그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네. 5월에 예. 카자흐스탄의 자원 외교를 떠나서 예. MOU를 체결합니다. 예. 이 카자흐스탄의 보셰콜 동광산은 금, 은, 구리, 몰리브덴 광산으로 매장량이 12억 9,500만 톤의 매우 큰 광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투자 여건이 아주 좋은 데입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MOU 체결하고 이후에 8월에 자료 검토하고 9월 투자 여건 조사 실시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카자흐스탄이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네. 파기를 해버려요. 이래도 되나요? 그걸 파기해버리고 네. 중국하고 손을 잡아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MOU를 체결하고 체결해놓고 우리가 이제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 추진 딱 됐는데 하려고. 예. 그러니까 발 딱 차고 예. 니들하고 안 해. 중국이랑 할 거야. 그 이런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예. 또 재밌는 것이 제가 네. 올 초인가요? 네. 페루를 한번 갔었습니다. 예. 예. 페루를 갔더니 네. 거기에 우리 교포 가이드가 있어요. 여행 가이드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뭐냐 그랬더니 이상득 상왕께서 자원 외교를 올 때마다 네. 자기가 데리고 대통령궁에 들어갔대요. 네. 자기가 자원 전문가라고. 네. 못 믿으시겠죠? 뭐 말이 되나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 이걸 탁 보여주면서 근데 관광 가이드 데리고 무슨 자원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참 난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네. 그 사실이겠죠. 그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사기꾼입니까? 뭡니까? 뭐 관광 가이드입니까? 가이드. 관광 가이드를 가이드인데 아니간 가서 자원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했대요, 자기가? 이상득 그 의원을 특사께서 모시고 이렇게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에 그 제템 쇼크의 동광산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게 2010년 때부터 그 벌써 4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감사 때
이게 처음으로 제가 우려를 표했어요. 이거 경제성 떨어지고 네. 이거 첫수 단계로 들어갈 네, 거로 네. 보여진다. 네, 네, 네. 준비해라. 네. 되도 않는다. 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인데요. 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 나가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MOU도 체결하고 우리 공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걸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네.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지켜봐 달라. 네. 그럼 지켜봐 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지켜봐야지. 지켜봐야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좋다. 예. 내년 국감에 보자. 네.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예. 올 국감. 올 국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잃어버렸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자료를 뒤져봤더니 예. 그게 없어. 진행 중인 사업이. 사업에. 네. 이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종결, 철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참 세상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또 더 웃기는 것이 네. 제가 지금 그 VIP 자원외교 뭐 이런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아프리카도 있고 네. 중동도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거의 뭐 전수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네.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고 그 참 그 적어도 최하 홍보는 과장돼 있다. 네. 이걸 네. 따지고 사실상 철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네. 너무 손실의 예, 규모가 예, 크다.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일정 부분 그걸 시인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당시에 네, 의원님들이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장한테 네. 대답 똑바로 못하냐고.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외국 나가서 가지고 그 고생을 하시는.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말을 그때 하느냐. 사실 그런 이미지도 있었어요. 옛날 네. 현대건설 사우디에 가서 막 고생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광물자원공사가 답변을 잘못해서 음. 우리 산업인은 원래 잘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상임위가. 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루를 더 했어요 거기만 별도로 또 네. 답변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 상황이 네. 뭐 아주 그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참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어처구니가 없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을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지금 보니까요. 그 일단 전체 좀 숫자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일정 정도 좀 회수할 것도 좀 있지 않겠냐. 소규모라도. 아니 저희가 볼 때는 회수 금액은 얼마나? 일단 계속 사업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 탐사 개발 MOU가 35건 아닙니까? 네네. 그 29개가 종결됐고 네. 6개가 진행 중인데요. 네. 이 6개 중에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 석유공사 거에서는 이제 우즈벡은 철수가 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쿠르드 지역 네. 유전과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 예, UAE. UAE는 좀 일정 부분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아직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 한 푼도 못 꺼진다라고 이렇게 네. 섣불리 뭐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는 뭐 사실상 그거는 다 세 건인데 네. 세 건 다 저기 뭐 다 뭐 회수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회수 영원이에요? 네, 영원입니다. 영원. 진짜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이후에 쭉 자원외교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거는 뭐 한국광물자원공사만이에요. 쭉 뽑았더니 출장비만 VIP 순방, 한승수 총리 순방,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특사 이상득 의원 순방 이거 합쳐가지고 출장만 20억 2,100만 원? 한 번 가실 때마다 뭐 1억 6천, 3억 3천, 뭐 2,200만 원,
뭐 4,300만 원, 6,200, 5,100, 막 출장비를 어마무시하게 쓰세요. 아, 대단하죠. 네? 네. 이거를 이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회수 금액이 0원 수준이라면 이것도 전형적인 혈세 낭비 아니냐라는. 그렇죠. 지금 출장비가 네. VIP 자원외교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특사나 총리가 공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출장비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MOU의 후속 작업을 위해 가지고 네. 이제 이걸 넘겨받은 네. 자원 3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예. 이 사람들도 또 출장비 또 들어갑니다. 아. 여기 뭐 탐사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별도로 그건 예. 별도입니다. 네. 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저희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자료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어. 자료니까. 그 예. 저 누구하고 갔느냐? 예. 그 저기 최경환 네, 네,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님이시죠? 네. 최경환 장관이나 네. 윤상직 뭐 이런 장관 산자부 그 같이 갔느냐 이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잘 안 줘 자료를. 네,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자기들 지금 그 자료 줬다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일단 광물자원공사 쪽에서는 받았어요. 네. 광물자원공사가 관여한 그러니까 네. 그 나중에 넘겨받은 네, MOU 네. 중에서 최경환 장관은 대통령하고 3번 같이 나갔고요. 3번. 예. 그 지금 현직 장관이죠. 자원 외교 예, 할 예. 때 네. 이것도 아마 처음 나오는 걸 텐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상득 특사가 갈 때도 한 또? 번 같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4번을 갔더라고요.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네. 했을 때 최경환 장관이 4번을 같이 나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최경환 장관도 이 자원외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이고 최경환 장관은 네.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자원외교 사실은 주모자. 최종적 책임은 네. 이명박 대통령과 네. 이상득 특사, 네. 박영준 차관 네. 셋이 주도했고요. 네. 여기에 사실상 실무적으로 네. 무슨 그 자주개발률이라 해가지고 네, 네. 그거 설정해가지고 공기업을 독려하고 몰아붙이고 한 것이 또 최경환 장관이에요. 윤상직 장관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 5명을 네.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네. 국부 유출의 오적이다, 오인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나름 자원 외교를 통해서 좀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당시에 자원 외교를라는 명분을 걸고 이렇게 쓸데없는 MOU를 다 체결했던 걸까? 그 전혀 사업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막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들이 네. 그래서 지난 18대 때 네. 제가 이제 원내 수석할 때 운영위에서 네.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VIP 자원 외교의 대상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네. 아니 광물자원공사라든지 이쪽에서는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안받은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청와대가 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누구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은 것입니까? 네. 이렇게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임태희 비서실장이 재외공관을 통해서 얻었다. 그럼 재외공관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거기 교포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다 브로커예요. 이게 브로커거든요. 브로커. 브로커. 예, 제가 브로커 지금 아니라 브로커. 예, 브로커. 이게 브로커거든요. 원래 네. 이 자원과 관련된 브로커가 국회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베트남 네. 무슨 항구에 네. 지금 무슨 뭐 유연탄이 몇십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국제 시세의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실어가고 나중에 주십시오 돈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누구는 혹 안 하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왜? 국회에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브로커, 네. 브로커가 아니고 네. 브로커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이 청와대 청와대하고 근처. 외교부 근처에 갔나 봐요. 순진한 사람들한테. 아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름 비즈니스 좀 하신 분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잖아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브로커들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국부를 유출할 수 있을까요? 그 저희들 뭐 안타깝죠. 예. 근데 아무튼 네. 그 참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그 권력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우리가 저 김백준 네. 총무비서관의 네. 그 아들이 메릴 린치에 그렇죠. 관여한 이제 그런 네. 거에서 보듯이 예. 상당 부분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의 규모라면 외국에서도 이 정도의 국부를 유출한 사건이라면 외국에서도 당연히 국정조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죠. 네,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네. 아마 약간 네. 그 긍정적인 그런 기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그 우윤군 대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용할 조사. 뜻이 국정조사를 국정조사를 수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한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면 한 12월 중순이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국정조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 쓸데없는 4대강에다가 네. 그 22조씩 그 부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도 네. 저는 뭐 4대강 뭐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전 전문성이 없을까 모른다. 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도대체 4대강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무슨 산업 연계 효과가 있겠느냐, 수출이 1달러라도 나오겠느냐, 네. 고용 효과가 있겠느냐, 뭐가 있겠느냐 거기서 그냥 보면은 물이 잔잔하니까 속은 썩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큰빛 이끼벌레는 창궐하고 있죠. 예, 뭐 그럴지는 모르겠다.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냐,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네. 이명박 정권 때 바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뭐 2차 전지가 됐든 전기자동차가 됐든 바이오 산업이 됐든 이런 쪽에 쏟아부었어야 될 국가의 여력을 네. 전부 이쪽에 쏟아부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4대강과 네. 자원 여기에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네. 지금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높은 것도 네. 저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 투자 실패, 네. 국가 재정의 그 어떤 그 적절한 네. 그 투자 실패가 바로 오늘날 한국 경제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고 대제를 해도 모질라죠. 저는 참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자, 언론들이요. 그동안 계속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칭송 위주로 특히 보수 언론의 경우에 이거 되면 대박 난다.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자원 그 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 좀 뭔가 철저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것도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더 그렇습니다. 나올 만한 앞으로 더 파야 될 영역이 어느 그 곳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네, 과연 누가 네, 이 그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네, 누가 추천했는가? 음, 누가 이 계약에 대해서 네,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네. 검은 거래는 없었는가? 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검은 거래의 내용이 하나씩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마다 그 내용의 충격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자면 노 의원님께서 그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이 기회에 이 검은 거래의 속내를 아주 송두리째 다 뽑아가지고 국민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저희가 어느덧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코가 막히기도 하는 가운데 5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해외 자원 개발은 그 국부 유출의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든지 어떤 부정, 부패,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그 국부유출과 관련돼서 그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하루빨리 국부유출,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자원외교 때문에 구속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구속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네. 반드시 네. 증언 때에 올라서야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자원외교 관련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얘기가 많습니다. 재미난 얘기도 많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하실까요? 네, 의원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